저는 20살 조금 넘어 시집을 갔고 남편을 만나 처음에는 참 행복했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몇 해 되지도 않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품에 남겨진 것은 아직 돌도 채 안 된 아들 용철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젊은 여자가 아이 하나 안고 혼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무겁고 참혹한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친정집에서도 처음에는 도와주려 했지만 저도 눈치가 보였고 친정 부모님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어린 용철이를 등에 업고 다시 일터로 나서야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져 피가 나도 허리가 휘어져도 눈물이 쏟아져도 그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용철이까지 무너지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과부라는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아도 꿋꿋이 견디며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 재혼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셨는데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니 함께 살면 편해질 거라며 주변에서 권했지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제 아들 용철이가 혹여나 새아버지 밑에서 눈칫밥 먹을까 싶었고 무엇보다 저는 제 아들 하나만 지키며 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제 청춘은 온전히 아들을 위해 희생으로 채워졌습니다. 친구들이 화장하고 데이트하고 여행 가는 나이에 저는 공장 기계 소리에 묻혀 살았지요. 밤늦게 돌아와 곤히 잠든 용철이 얼굴을 보며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얘만큼은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게 해야지. 그게 제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용철이는 공부는 보통이지만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제가 힘든 걸 알았는지 사달라는 것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 어느새 용철이는 군대에 다녀오고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은 여유를 부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 즈음 용철이가 어느 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아 두근거리면서도 철렁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언젠가는 결혼할 나이가 온다는 걸 알았지만 막상 듣고 보니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유일하게 의지하던 아들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게 기쁘면서도 서운했습니다. 며칠 뒤 용철이가 데리고 온 여자가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요즘 세상 여자들처럼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당찬 모습이었지요. 예의는 차렸지만 마음 깊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전통적으로 시부모를 존중하는 며느리를 원했는데 지연이는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아한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는 저 아가씨가 과연 우리 집 며느리로 잘 맞을까 의심스러웠지만 겉으로는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 했는데 식장에 서 있는 아들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기를 안고 살던 때, 자전거를 가르쳐 주던 때,
학교 운동회에 가서 응원하던 때 그런 장면들이 떠올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 아이는 저 여자 사람 손에 넘어갔구나.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결혼 후 용철이 부부는 제 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 월급으로는 따로 집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저도 혼자 사는 게 쓸쓸했으니 함께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지연이가 제 집으로 들어오던 날 저는 설레는 마음 반, 불안한 마음 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니 분명 기쁠 일인데 과연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요. 지연이는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도 눈빛에는 자기만의 강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하고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잘 지내보자 했습니다만 속으로는 긴장했습니다. 첫날부터 지연이는 부엌을 자기 손으로 정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당연히 새댁이니까 조심스레 눈치를 볼 거라 생각했는데 지연이는 제 그릇장부터 꺼내더니 어머니, 이건 쓰기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보기엔 잘 안 쓰실 것 같은데 좀 치워도 될까요? 하고 묻더군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이었고 몇십 년 동안 제가 몸으로 부딪히며 써온 물건들이었거든요. 물론 낡았지요. 하지만 제겐 추억이 담겨 있고 제가 살림을 버텨온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치우자 하더라고요. 그냥 두어라, 내가 불편하지 않으니까 하고 말했지만 지연이는 요즘은 이렇게 다 쓰지 않아요. 효율적으로 바꿔야 편하시잖아요. 하며 끝까지 자기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집에 들어온 첫날인데 싶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는데 지연이가 늦게 일어나 부엌에 들어오더니 저를 보며 어머니, 앞으로 아침은 제가 차릴게요.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효심을 보이려 하나보다 싶어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지요. 어머니가 차리시면 메뉴가 너무 무거워서요. 저랑 용철 씨는 간단하게 먹는 게 좋아요. 토스트나 샐러드 같은 거요. 어머니께서는 드시고 싶은 거 따로 드시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밥상 차리며 아들과 오손도손 밥 먹는 재미로 사는 제가 며느리 입에서 어머니는 따로 드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이야. 저는 꼭 참고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 힘을 내지 우리 용철이 어릴 적부터 아침밥 거른 적 없었다 하고 말했지요. 그러자 지연이는 요즘은 달라요. 너무 무거운 식사는 오히려 건강에 안 좋아요. 하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자꾸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연이가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살림살이 하나, 밥상 차림 하나에도 자기 의견을 앞세우고 제가 해온 방식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치부하는 듯 했습니다. 가장 크게 다툰 건 빨래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용철이 속옷을 빨래통에서 꺼내 손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아들 속옷만큼은 꼭 손으로 빨아왔습니다. 아들 건강을 지켜주겠다는 제 나름의 습관이었지요. 그런데 지연이가 그걸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늘 해오던 거라 괜찮다. 아니에요. 앞으로는 제가 남편 빨래는 할 거예요. 어머니가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투가 예의 있어 보이지만 속은 단단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남의 집 빨래에 손대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순간 서운함이 몰려와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속옷 손빨래 좀 하면 어때서 그러니? 어릴 때부터 해오던 건데. 용철 씨는 어머니 아들이기도 하지만 제 남편이에요. 이제부턴 제가 책임져야죠. 그 순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을 다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 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이라는 건 사실인데 이렇게까지 날카로운 말로 박혀오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 안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지. 그래, 이제는 지연이가 아내니까 당연히 남편을 책임지겠지. 하지만 왜 이렇게 서러운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집안 분위기를 뒤흔든 큰일이 터졌습니다. 주말 저녁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고 있었는데 지연이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독립해서 나가 살고 싶어요. 순간 숟가락이 제 손에서 덜컥 떨어졌습니다. 아직 결혼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무슨 독립이냐 싶었지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집이 좁아서 불편하니? 아니에요. 불편해서가 아니라 저희 부부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직은 제 집에서 함께 지내며 정을 쌓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할 때인데 며느리는 벌써 분가 얘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맞춰가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고 물었지만 지연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만의 생활 방식을 만들고 싶어서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야 맞는 말이지요. 요즘 세상에 시댁살이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하는 생각에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청춘을 바쳐 키운 아들이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다른 여자와 독립을 하겠다니 내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구나. 나라는 사람은 이제 버려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연이가 독립하겠다는 말을 꺼낸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억지로라도 웃는 얼굴을 하고 서로 맞춰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때마다 함께 밥을 먹자고 불렀지만 지연이는 약속 있다며 회피하기 일쑤였고 용철이는 눈치를 보며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운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그래, 젊은 부부니까 자기들끼리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수도 있겠지 하고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혼자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 때마다 제 가슴은 시리게 차가워졌습니다. 되짚어보면 갈등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한 건 집안일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살림을 해왔으니 자연스레 집안일 대부분을 제 손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어머니, 이젠 제가 맡을게요. 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편한 것만 했습니다. 청소는 대충, 빨래는 세탁기에 던져넣고 설거지도 남은 찌꺼기가 그릇에 그대로 붙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얘야, 그릇은 이렇게 한 번 더 헹궈야 깨끗하지 하고 말했더니 지연이는 얼굴을 굳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 식기세척기 쓰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 입에 들어가는 건데 정성껏 하는 게 좋지 않니? 그러자 지연이는 웃으면서도 비꼬듯 말했습니다. 정성도 좋지만 요즘은 효율이 더 중요해요. 기계들도 좋고요. 어머니 세대랑은 다르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을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버텨온 제 삶을 단 한마디로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 애가 나를 얼마나 얕보기에 이런 말을 할까 하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연이 친정 식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는 며느리 친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최선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시장에서 한우를 사다가 구웠고 송이버섯까지 마련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서 사돈 어른이 저를 보며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사돈댁 아직도 며느리랑 같이 사세요. 요즘은 다 분가하는 세상인데 불편하지 않게 따로 살게 내쫓지 않으시고요.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게 아빠. 저희도 사실 빨리 나가고 싶은데 아직 집을 못 구해서.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직접 말할 때는 그래도 조심하는 척 했는데 친정 식구 앞에서는 거리낌 없이 제 집을 당장 벗어나고 싶은 곳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용철이를 붙잡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내가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냐? 사람 앞에서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니? 하지만 용철이는 늘 그랬듯 우유부단했습니다. 엄마, 지연이도 자기 입장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냥 이해해주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화가 났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키워놨는데 결국 며느리 편만 들 거냐? 내 눈에는 내 엄마가 안 보이니? 그날 이후 저는 용철이가 점점 제 편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문제까지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용철이가 번 돈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노후 자금에서 조금 보태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는 그걸 고맙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자꾸 도와주시니까 저희가 독립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끌어올랐습니다. 내가 내 아들 도우려고 주는 돈을 왜 네가 왈가왈부하니?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아들 앞이라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서운함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사건은 어느 날 저녁에 폭발했습니다. 제가 된장을 끓이고 있었는데 지연이가 퇴근하고 들어와 냄새를 맡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저 환기 좀 할게요. 얘야, 된장국 냄새가 뭐 어때서 그러니? 우리 용철이 어릴 적부터 이 냄새 맡으며 컸다.
그러자 지연이가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익숙하지가 않네요. 깔끔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 말에 제가 참지 못하고 터져버렸습니다. 너는 도대체 이 집에 와서 나한테 고마운 게 뭐가 있니? 밥을 해줘도 불만, 돈을 줘도 불만, 같이 살아도 불만.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 순간 집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냄새를 맡고 있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환기도 제 마음대로 못해요. 어머님 집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용철이는 당황해서 저를 말렸고 지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싫으시죠? 이거 해도 돼요? 다 허락받으니 마음 편하세요? 갈등이 깊어지자 소문이 이웃과 친척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고 며느리랑 같이 사는 건 요즘은 안 맞아요. 따로 살게 하세요. 하며 충고했고 친척들도 모임 때마다 언니가 너무 붙잡고 계시는 거 아냐? 하고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집안마다 사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돈을 대줄 것도 아니고 남의 일에 말은 다들 참 쉽게들 하더군요.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다들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으니까요. 제가 한평생 희생해 얻은 게 결국 이런 대접이라니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아들 용철이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결국에는 내 편을 들어주겠지. 하지만 용철이는 늘 며느리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 나가 살면 되잖아요.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요. 네가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이 아니다. 내가 너 키우려고 어떻게 살아왔는데 너 이제 와서 나 버리고 가겠다고? 그리고 돈은? 너 능력은 되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용철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저 한숨만 쉬고 고개를 떨구었지요. 그 모습이 더 서글펐습니다. 결국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습니다. 집안은 늘 냉랭했고 말 한마디에도 서로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꽃이 튀었고 그 불은 점점 더 크게 번져갔습니다. 저는 밤마다 방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며느리라는 건 시어머니에게 배우고 따라야 하는 법 아닌가? 왜 나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해야 하지? 갈등이 깊어지고 나서부터 우리 집은 더 이상 집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각자 따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고 저녁이면 서로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고 있어도 이미 마음은 셋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 혹시 내가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 아니면 내가 내 아들에게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걸까? 수십 번도 넘게 자문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토요일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TV 소리를 조금 크게 틀어놓고 있었는데 지연이가 방에서 나오더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저희 방에까지 다 들려서 쉬지를 못하겠어요. 저는 순간 억울했습니다.
귀가 예전처럼 잘 들리지도 않기도 하지만 평생 제 집에서 제가 틀던 TV 소리를 며느리가 나와서 줄이라고 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정을 얘기하기보다는 화부터 나더군요. 얘야, 이 집은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이다. 내가 TV 소리 조금 크게 튼 게 뭐 그리 잘못이냐? 지연이는 얼굴을 굳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이번 달 안으로 집을 구해서 나가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언젠가 독립하겠다는 말은 했어도 이렇게 최후 통첩처럼 말하니 정말로 제 곁을 떠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와 내가 그렇게 싫으니? 내가 그렇게 너희 발목 잡고 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연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부부만의 생활이 필요하다고요. 어머니 방식과 저희 방식은 맞지 않아요. 그 말은 곧 당신과는 함께 못 산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붙잡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뒤 용철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나가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너까지 왜 그러니? 내가 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내 입으로 그런 말을 하니? 용철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지연이랑 더 싸우고 싶지 않아요. 매일 싸우는 집에서 살다 보니 숨이 막혀요. 차라리 따로 살면 우리도 엄마도 마음 편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아들도 내 곁을 떠나는구나. 내가 그토록 지키고 희생했던 아들이 이제는 나보다 아내를 택하는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가 살고 싶으면 나가라. 나는 내가 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이라고 믿었다. 용철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글썽이다가 방을 나갔습니다. 용철이 부부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덩그러니 홀로 남게 되었고 집안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잘 지낸다고 전화하고 끊길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희 언니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조카들이 해준 얘기라고 하더군요. 둘이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결국은 용철이가 집을 자주 나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바랐는데 결국 제 아들이 불행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용철이는 엄마, 나 괜찮아요. 나중에 얘기해요. 하고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용철이가 집에 와서는 고개를 떨군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연이랑 이혼하기로 했어.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이혼을 하겠다고? 용철이는 눈물이 고인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더는 방법이 없어요. 서로 너무 다르고 싸움만 하다 보니 지연이도 더는 못 살겠대요. 저는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며느리와 갈등하다가 아들까지 가정이 무너지고 말았구나. 내가 원한 게 이런 삶이었나.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다 바쳐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 잃고 재혼도 포기하고 밤낮으로 일하며 용철이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하나 들어오더니 제 자리는 사라지고 결국 아들 가정마저 깨져버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예의를 기대한 게 죄입니까? 서로 참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늙은 엄마를 두고 어쩌라는 걸까요?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 답답한 속을 어쩌면 좋을까요? 오늘도 전 한숨만 쉬다 잠에 듭니다. 긴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